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증시 또 테슬라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마켓에서는 좀 이렇게 밀렸다가 장 시작해서 올렸다가 또 이렇게 뒤로 쭉 다시 원점까지 돌아왔습니다. 자, 프리마켓에서 밀린 그 시점까지 돌아왔고요. 뉴스를 좀 찾아보자면은 어, 자,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뉴욕 증시 약법 마감. 자, 원래는 어, 그 15일에 뭐 반도체 관련된 뭐 관세나 그런 거 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조치나 발언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제 관망,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예. 아마도 이제 중국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잘 풀려 나가느냐. 이제 이게 잘 풀려 나간다면 시장에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극한적인 대치로 막 간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또 좀 안 좋겠죠. 자, 이런 이제 지금 상황 때문에 중국과의 상황 때문에 좀 이렇게 됐고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이 수출 중국의 수출 금지된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엔비디아가 예, 자 이렇게 후반에 쭉 빠지게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보면은 그 큰 음봉이 5%짜리 이제 음봉이 나타났고 지금 엔비디아 주봉 상태로 보시면은 이렇게 쭉 갔다가 여기서 어, 이렇게 어떻게든 지금 막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60주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전에 이제 22년도처럼 약간의 이제 저평가 상태에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장기 이평인 120주선의 지지를 받고 여기서 뭔가 이제 뭐 모색을 해보느냐 이제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이제 항상 정고점을 앞두고 있을 때는 참 모든 상황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어,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제 갔다가 좀 여기서 저항을 좀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과정 앞으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또 쉽지가 않다. 음, 그래서 이게 상승할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좀 순탄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전고점 매물이 막고 있으면은 갔다가 또 이렇게 여기서 저항을 막고 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 상승을 한 이 뒷자리에서 반등을 할 때는 항상 괴롭습니다. 예. 근데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에 돌아가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다가 뒤쪽에서 이렇게 반등할 때 여기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 미망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고 여기서 반등할 때도 여기 이렇게 멀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또 좀 큰 낙폭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죠.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돌파가 됐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은 그냥 이 정도 단기 조정을 하고 그냥 계속 가면 안 되겠냐. 지금 이런 희망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차트상으로 냉정하게 본다면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상승했다가 이렇게 한번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때 이렇게 저점이 깨지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추세가 깨져버리고 전 저점이 이렇게 깨져서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이 추세를 돌릴 때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뚫어버리는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강세로 엄청 급등으로 이걸 뚫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은 22년도처럼 좀 낙폭을 좀 가지고 또 시간을 가지고 전 고점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멀리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바닥을 잡고 서서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뭔가가 좀 돌파가 됐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러한 상태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급등을 이뤄낸다면은 또 기록적인 또 상승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닥부터 한다면은 한 15배, 15배, 1500%의 상승을 가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상황이 좀 이렇고, 그래서 고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할 때는 항상 괴롭다. 반면에 테슬라는 긍정적으로 또 밝은 면을 보자면은, 어두운 면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밝은 면을 보자면은 주가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추세의 패턴이거든요. 아까 이제 저기 엔비디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작년에도 이제 보셨죠. 이제 정고점에서 시간을 가지고 멀리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돌파됐다 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 거죠. 일단은 지금의 모습은 이제 급락을 통해서 이 전 고점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랄까 V자로 바로 쭉 이렇게 이제 급락했듯이 급등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러한 V자 반등을 이 나오기에는 좀 이런 것은 좀 뭐랄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야 될 것 같고, 그런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그냥 보통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저항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테슬라가 22년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계속 못 가죠. 이렇게 또 이런 타이밍을 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매수를 하신 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겠죠. 예. 올라갈 때 사신 분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갈 것을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하셨겠죠. 그러나 주가가 좀 그렇게 가기에는 역시나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서 뭐 조금 그동안 이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반등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럴 때처럼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직선으로 계속 가기는 좀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뭐 이런 형태로 하던가 아니면 다시 또 바닥을 또 이렇게 또 다지거나 하던가. 근데 이제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 추세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상승 추세를 보여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가장 필요 요소인 주가 하락. 이것은 일단 만들어 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3단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돌리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 조정을 거치는 경우와 가격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가격 조정을 거쳐 놨어요. 그리고 우선은 23년도처럼 막 로켓처럼 올라가는 다시 이 하락의 원점까지 바로 직선 상승하는 그런 기대는 좀 쉽지가 않고 일단은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만 눌리더라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때처럼 어,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시간을 이렇게 좀 보내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이제 최악의 상황은 뭐냐? 예, 완전한 급락이죠. 여기 다 깨지면서 완전한 급락을 보이는 것인데요. 지금 차트 패턴상으로는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완전한 급락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급락을 보이려면은 어, 이 월봉상 모습에서 봤을 때 사실은 여기가 좀 중요했었거든요. 예. 이 차트 패턴상 모습에서 봤을 때 어, 이 급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있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급락이 막혔고 그 역작용으로 이제 큰 상승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그 바로 급락으로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급락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서 좀 뭔가 이 모양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들 상황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애플의 상황인데 애플은 아직까지 그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전저점들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메타를 보겠습니다. 메타는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원 고점이거든요. 음. 그 이제 나중에 이제 크게 하락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낙타 등처럼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다가 이 고점이 이제 내려오는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잘 빠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미래에 좀 위험성이 지금 있긴 하다. 예, 미래의 위험성.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그 이 낙타 등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한번 내려왔다가 걸쳐 있는데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좀 상승폭도 크고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 여기 조금 이제 움직인다. 이런 시점에 아주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많이 주식의 비중을 늘려갈까요? 그렇지 않죠. 예. 충분히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는 이제 점점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의 비중을 늘리지 않죠. 세력들은 뭐랄까 좀 이 채권 투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채권 뭐 주식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무슨 이런 이제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시즌마다 비중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현 시점에 주식에 큰 비중을 넣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의 이제 가장 기본 원리죠. 이제 많이 간 주가가 계속해서 더 많이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다. 하지만 중간에 조정을 섞어서 움직이면은 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22년도의 하락이 얼마나 소중한 저가 매수의 기회였던가.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온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은 기회였고, 또 이 조정을 발판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 요번에도 이제 조정을 하고, 조정을 이렇게 하든지 뭐 여기도 이렇게 하든지 조정을 한다면은 이 주가 상승이 정말 기록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친다면은 또 가려면 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뭐랄까, 이 메타 같은 종목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10년 동안 나락으로 떨어진다.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지려면 미국이 망하거나, IT 산업이 망하거나, 뭐 메타가 망하거나, 완전히 뭐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되고,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 하락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22년도에도 세상이 망했는가? 예,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 저가 매수에 아주 좋은 찬스였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애플도 그래요. 애플도 22년도 사실 뭐 애플은 뭐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죠. 자, 엔비디아가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자, 이렇게 이제 하락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계속 내려가려면 세상이 망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망할 이제 그런 확률은 적죠. 음. 그래서 절호의 매수 기회였다. 이번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계속해서 쭉 저쪽으로 이제 내려간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세상이 망해야 되거든요. 단 지금 보면은 이제 상승분에 비해서 이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이 공간 여지가 좀 충분해요. 그래서 추가 하락의 여지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22년도 상황을 보시면은 이 상승분의 한 반절 정도 이하까지 내려왔거든요. 한 반절 한 이 정도 되겠죠. 반절 정도 이하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충분히 조정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의 조정은 상승한 거에 비해서 이 충분하지 않죠. 아직 반절도 못 내려왔죠. 한 반절 한 이 정도 될까요? 그래서 상단부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추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쪽에서 뒷반등이죠. 뒷반등. 예. 이 뒷반등이 이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뒷반등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지금 물리신 분들이 다 뭐냐면 뒷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이 미망을 가지면서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안 나오고 떨어지면은 이제 손절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추세에서는 요게 이제 이게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여기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길게 간 추세가 잠시 떨어졌다가 뒷반등을 해서 다시 이것을 이어간다. 이런 확률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처럼 상승분의 한 반절 정도까지 이렇게 충분히 내려왔다가 60주 선과 만나고, 이 60선과 만나고 한 반절 정도나 반절 약간 이하 정도까지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딱 걸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것은 아주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밀고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여기에서 거품이 생길 거예요. 정말 심한 거품이 생길 거다. 여기서 급등으로 밀고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낙타등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낙타등이 나올 것이냐. 이제 지금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좀 공간이 너무 비어요. 예. 그래서 낙타등식의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록적인 상승으로 갈 것이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희망이나 현재 매크로 상황을 다 빼고 그냥 이게 생판 모르는 차트다. 이게 엔비디아가 아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그렇게 점수를 많이 줄 리가 없겠죠. 이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내려오겠지 이만큼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나스닥이 하락을 한다. 그런 이야기나 매 한 가지가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이제 작년에 워낙에 급등했기 때문에 근데 나스닥 차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한 거에 한 반절 정도 약간 거의 근접했어요. 조정이. 그리고 요 밑에까지 좀 내려왔단 말이죠. 120주 선까지. 그래서 이 나스닥 차트에서는 이 정도 조정이면은 여기에서 좀 이렇게 힘을 모았다가 예, 여기서 힘을 모았다가 가도 이상할 차트는 아니에요. 음, 그리고 좀 이제 하락의 좀 가파르거든요. 하락을 이렇게 아래로 찔러 누르듯이 이렇게 가파른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런 가파른 패턴은 이제 각도론이라고 하는데 주가를 각도로 분석하는 건데 이렇게 가파른 경우에는 이 반등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가파른 하락의 반등이 이제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약하게 조정하고 다시 강하게 가고 이런 형태로 뛰는데요. 지금 이제 이 형태를 보면은 자, 이 3월 달의 모습을 보시면은 강한 하락에 약한 반등을 주니까 다시 강하게 떨어지죠. 근데 강한 하락에 지금 강한 반등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좀 약하게 약간 밀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위로 이렇게 예,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이 조정이 부족하냐? 그러니까 상승한 거에 비해서 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은 한 11,000선에서 2만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천이 올라간 거죠. 예. 그러면 2만에서 이제 9천에 이제 반절이면 4,500이죠. 2만에서 4,500 정도 빼면은 16,500. 딱 그 그 정도 나오죠. 그래도 한 정확히 한 반절 정도 상승분의 반절 정도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에 한 반절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조정했다 가는데 22년도는 1년 내내 이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 고점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벗어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 하락한 기간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예, 떨어졌다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예상되는 것은 한 번에 로켓처럼 쭉 밀고 올라가는 확률은 떨어지고 그냥 이렇게 제너럴하게 본다면은 반등을 좀 하지만 고점 부근까지는 좀 반등을 조금 이제 할 수도 있겠지 약간의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횡보 구간을 예, 만들 것이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이제 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이런 수렴식으로 간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돌파를 하면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결론은 뭐냐? 예, 이 반등이 나와도 내가 저거 반등 보고 따라가야 돼?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고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락 추세를 길게 만든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위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위치는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는 뭐냐? 잘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거에 배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연구가 또 필요하시겠죠. 예, 언제나 그러지만 투자는 예, 항상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 직접 예, 판단하시고 제 이야기는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